네,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앱티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무려 2조 4천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정의선 부회장의 승부수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또 자율주행차 시장의 미래는 어떨지 관련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김대우 박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율주행차,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가장 이 가깝다는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상용화가 다 안 됐으니까.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그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거 어떻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40억 달러의 규모니까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되는 거액의 돈이에요. 예. 그것을 앱티브와 이 현대차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미국 보스톤에 새로운 조인트 벤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예. 이것은 현대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에 지금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현대차는 하드웨어를 주로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네. 네. 특히 자동차 회사 중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세계에서 현대그룹 내에 현대제철이 있죠. 예. 그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또 모비스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회사이긴 한데 예. 이것이 이 전자화 시대에 자율화 시대에는 좀 늦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앱티브 예. 뭐 세계적인 3등 정도 돼 있어요. 예. 그 회사와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와 소프트 회사의 결혼인 것이죠. 네. 그동안에 자동차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많이 해오고 협력을 많이 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뭉치는 거 이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세계 산업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만 놓고 보면 말씀 올린 대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에 많이 치중을 해왔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전자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뒤져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뒤져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그 간격을 대폭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데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지금 앵커님께서는 미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율차 시대가 미래가 아니라 예. 불과 4, 5년 정도 되면 예. 바로 옵니다. 우리의 5년 뒤에 바로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기술 예. 속도는 5년도 안 걸리는 것으로 그래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4년 내에 이미 오거든요. 예, 예. 이미 오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뒤늦긴 했지만 예. 그런 세계적인 자율주행의 추세에 우리 행보에 우리도 이제 발을 걸어놨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아주 초대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하드웨어를 주로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해외 미래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미국 투자 발표에 대해서 다목적 카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전기차 쪽에나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는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현재 현대차가 강점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은 수소차. 네. 우리 수소 저장소도 그래서 우리 혁신 산업 촉진 측면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수소차 쪽에서는 또 기술이 좀 최고로 앞서기도 해요. 이번에 앱티브하고 자율주행차 회사를 만들게 됐을 경우에 저 앱티브는 단순하게 현대차가 자율주행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대차용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차를 자율차로 만들어주는 IT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전 세계의 자율차 시대에 이제 앞설 수가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수소차 현재 지금 전기차가 이기느냐 수소차가 이기느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예. 현대가 주도하는 수소차 위주의 자율차 시대를 만들 수가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핸드폰, 스마트폰을 치면요. 스마트폰 그 기계 예. 네.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예.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예. 구글이 만들고 있죠. 예. 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외형적인 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예. 앱티브는 그 차를 스스로 굴러가게끔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두 개가 결혼한다, 합작한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회사가 합작을 하게 됐을 때 신용도에도 좋다 이런 무디스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 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좋은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자율차 쪽에서 상당히 늦었는데 이번 앱티브와의 결혼을 통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율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율차는 우리가 좀 멀게 생각을 하고 예. 자율차는 그냥 사람이 안 타는 좀 위험한 차량 정도로 생각하지만 네. 지금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저 자율차가 거대한 스마트폰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 아주 주행하고 다닌다. 네. 또는 하늘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이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자동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업계, 인공지능 쪽 이런 쪽에 아주 혁신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다만 하나가 문제가 그에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가 이번에 이 앱티브하고의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예. 일단 무디스는 네. 이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신용평가에서 대표적인 한신평이라고 있어요. 네. 예. 한국 신용평가에서는 마이너스가 더 크다. 이렇게 서로 좀 엇갈린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신평이 엇갈리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대목은 갑자기 5조 원이라는 돈, 물론 당장에 현대가 내야 될 돈은 약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그 돈을 내면 지금 기술이라는 게 당장에 그것이 수익으로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현금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있다. 여기서 신용 등급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대목이고요. 예. 무디스는 이 현대차의 이번 합작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오히려 신용도가 긍정적이다.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스스로 자율차 기술, 자율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늦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인트 벤처를 만들므로 해서 그 속도를 대폭 앞당겨서 예. 현대차의 자율차 개발 비용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사마다 좀 보는 각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다행히도 두 평가사 모두 이번에 그 5조 원의 새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현대차가 자금의 압박을 받거나 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평가를 냈어요. 다만 몇 년 내에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신용평가사의 조금의 인식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대차는 저희 뭐 잘 아는 기업이고 이 앱티브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앱티브라는 회사는 뭐 오래된 회사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불과 예. 2017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7년이면 2년밖에 안 되네요. 채 2년이 안 된 아주 신설된 예.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원래 출자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출자를 했어요. 예. 출자를 해서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그동안에 이 개발을 해왔는데 2017년에 와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앱티브와 또 이 전동 파워를 만드는 이 델타와 두 회사로 분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뿌리로 치면 약 한 10년 정도 되는데 앱티브로 분사된 것은 2년밖에 안 되는 회사죠. 아.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지금 세계 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가 지금 그 유명한 웨이모라는 회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웨이모요. 예, 웨이모.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제너럴 모터. 제너럴 모터스는 하드웨어 업체지만 소프트웨어도 지금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이어서 바로 지금 세계 3위의 업체고 특히 차세대 기술
흔히 지금 자율차 기술을 레벨 0로부터 레벨 5까지 얘기하는데 예. 가장 앞선 레벨 4나 5 이 부분에서는 액티브가 상당히 빨리 나가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할 경우에는 예. 빠르면 5년 내에 예. 현대차도 레벨 4나 5에 예. 사람이 안 타고 그냥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상용화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박사님께서 한 5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이렇게 투자 이후에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미래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은 뭐 세계적인데 여기를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네. IT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지체되어 왔었거든요. 지체되어 왔다기보다도 거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죠. 예. 그러나 이번에 앱티브와의 합작으로 들어서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예. 또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 정부의 혁신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수소차 관련한 이 자동차 여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주목되는 산업은 배터리 산업인데요. 예. 네. 이 배터리가 이 큰 차가 움직이게 되면 예. 아주 강력한 오래 가는 배터리가 없으면 예.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핸드폰, 스마트폰도 매일 저녁에 충전해도 낮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뭐.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예.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전기 수요가 수소가 전기차보다는 전기 소모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게 우리 수소차 위주의 자율차가 예. 세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데 대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 또 다른 기업들, IT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여기서 총체적으로 이제 자율차 기술에 한번 올인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시범 운영하는 그 자율차 화면은 저희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5년 내, 뭐 혹은 5년 그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상상이 안 가긴 매한 같습니다. 조금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예, 예. 오늘 저 네. 현대자동차의 예. 정의선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네. 20시간, 30시간 미국을 간다. 예. 그러면 2, 30 동안 영화도 보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차가 운전을 하지 않고 스스로 가준다고 그러면 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 비즈니스 결정도 하게 되고 예. 대화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네. 이런 지금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예. 하드웨어 만들어내는 데만 조금 치중을 해오지 않았냐. 예, 예. 조금 늦긴 했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면 우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